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가 미중을 중심으로 갈라지는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국들은 어느 한편에 설지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사이가 틀어진 이후로 정상적 외교를 피했던 이란이 다시 국제사회로 복귀할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란과 미국은 상당히 활발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중 선진국들 중에서 그나마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왔던 한국의 역할이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는 왜 이란의 국제외교 복귀를 희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석유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현재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 수급에 문제가 생길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미국 달러로만 결제해왔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달러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대금의 위안화 결제를 활발히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중동 지역 주요 동맹 사우디가 이를 실행한다면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고 미중 경쟁 판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서방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사우디 국영석유 회사 아람코의 선물 거래에도 위안화 가격 표시제인 페트로 위안을 적용하는 게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전부터 사우디 석유의 위안화 결제는 논의됐습니다. 사우디 내에서도 가치가 불안정한 위안화를 받으면 사우디의 경제와 국고에 이롭지 않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번 논의를 접한 외신들과 전문가들은 중국의 영향력이 예전과 달리 커졌고 사우디는 현재 미국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 과거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1990년대에는 사우디산 석유를 하루 200만 배럴까지 수입했으나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50만 배럴까지 줄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사우디산 석유를 하루 176만 배럴씩 수입합니다. 또 중국은 사우디의 탄도미사일 개발, 원자력 프로그램, 미래 도시, 건설을 도우며 밀착해왔고 사우디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우디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사우디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통화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와 미국의 상황이 이렇자 서방은 안정적인 다른 산유국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국가가 이란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란 하면 보통 중동과 아랍 국가로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아랍 국가와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이란은 사실 아랍에 비해 유럽에 더 가까운 민족입니다. 무엇보다 서양 대다수의 민족과 같은 인도, 유럽어족에 속합니다. 특히 이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달러 패권에 속하던 나라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며 물거품이 돼버렸지만 한국과 이란 양국은 교역과 투자 확대는 물론 기술 협력, 금융 지원, 인력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해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강남역 사거리에서 삼성동 삼성교까지 강남을 가로지르는 4km 구간 도로의 이름이 테헤란로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972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는 한양천도 578주년을 맞아 서울 시내 이름 없는 도로 59개에 대해 이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지금의 테헤란로는 삼릉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후 한국의 중동 진출이 한창이던 1977년 이란 테헤란의 시장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서울시청이 테헤란과 서울의 지명한 곳을 바꿔 부르는 것을 제안해 삼릉로가 지금의 명칭인 테헤란로에 이르렀고 이란의 테헤란에도 서울로와 서울공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만 하더라도 견고했던 이란의 경제는 미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란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석유 때문에 극심한 냉전 시대를 겪게 됐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흘러도 관계가 회복은커녕 더욱 안 좋아지던 상태에서 이란이 핵 개발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란과의 관계는 더욱더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가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에 지친 이란도 온건파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13년 양국 정상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본격적인 핵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이란 핵 개발 동결을 내세운 이란 핵협정이 타결되면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했고 화해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국의 화해 분위기는 2016년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한 이란 핵협정이 불공정한 조건이라며 파기를 선언했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 복원했습니다. 그러자 이란도 핵 개발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죠. 그 후 오바마 행정부의 뜻을 잇는 바이든 행정부가 나서며 이란과의 핵 합의를 복원해 미중 갈등의 문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과 이란과의 관계도 1970년대 수준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과 이란은 역사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신라 시대부터 양국의 상인들은 활발한 교역을 이어왔고 희귀한 페르시아의 유물들이 경주에서 대량 발견되기도 합니다. 먼저 2014년 말 경주 박물관을 방문한 이란 테헤란 대학교 역사학과 모함마드 바헤르 보수기 교수는 이 보검을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서 건너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기 교수의 주장은 명쾌했는데요.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이슬람 왕조에 패망하기 전까지 이란 사람들은 우리에게 배화교로 알려져 있는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기 교수는 또 페르시아의 무인상이 중국을 통해 신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 신라로 바로 수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보수기 교수는 거의 확정적으로 신라와 페르시아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란어는 유럽어들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한국어와도 비슷한 점이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심지어 페르시아의 서사가 담긴 책인 쿠시나메에는 신라와 이란인들이 신라 수도 경주에서 폴로, 즉 격구를 즐겼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폴로는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유래됐고 중앙아시아에서 크게 유행한 유목 민족의 스포츠로 전해집니다. 한편 한국과 이란 사이에 이러한 공통분모로 다시 협력을 강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현재 이란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갈등이 상당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민주국가인 한국이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미국을 비롯해 다수의 상류층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동의 혼란이 더욱 가중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중동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서방 국가들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자원을 비롯해 여러 자원들과 엘리트들을 가진 중동 지역이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간다면 한국의 안보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뿐 아니라 당장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동과의 갈등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으로서도 인도 태평양에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 미국 간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확장하는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중동을 잡으면 중국의 견제도 수월해지는 일거양득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지리적으로 터키와 유럽과 가깝고 중국이 파키스탄을 이용해 1대1로를 진행하려는 통로에도 위치해 미국과 관계 회복만 된다면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나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수습에 힘을 쏟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대립이 강한 사안이라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에 이란과의 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파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관계 개선을 시킨다면 석유 등 자원의 유통이 수월해지기 시작해 미국 내 경제가 화랑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 이란, 이스라엘과 비교적 우호적인 한국이 중재국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과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미국과 한국의 우방국이자 수많은 엘리트들이 존재하는 이스라엘의 설득이 관건인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선진국 계열의 나라는 아니지만 엄청난 지식인들인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이며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독도와 동해의 표기를 이어오고 있는 아주 고마운 나라입니다.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서 이스라엘의 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에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과 이란은 원활한 협력을 이뤄 국제사회에서 뜻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애플의 아이폰 생산 공장을 폐쇄하였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정치에 최대 피해자인 애플이 중국을 떠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슈로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최근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의 방역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중국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중국과 계속 협력해왔던 애플이 또 한 번 큰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SNS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인데요. 사람들은 그 내용에 경악했습니다. 이제는 없을 줄 알았던 중국의 봉쇄와 통제가 지금도 버젓이 행해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세계 최대 규모의 애플 아이폰 생산 공장인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의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이 탈출 행렬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정저우시 방역 당국이 공장 전체를 봉쇄했는데 감염 우려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이 폭발했기 때문이죠. 탈출 노동자들은 공장 울타리를 넘어 고속도로로 뛰쳐나갔습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밀밭을 가로질러 고향으로 가는 등 슬쩍 봐도 사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직원 수 약 30만 명에 달하는 폭스콘 정저우 공장은 알고 보니 지난 10월 19일부터 중국 당국의 공세로 인해 외부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폐쇄루프 근무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 우려에 굶주림까지 겪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약 30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정저우 폭스콘 공장은 지난 19일부터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폐쇄루프에서 공장을 가동해 왔습니다. 이는 정저우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내린 부분적 봉쇄 조치 때문이죠. 정저우시는 이달 중순부터 구역별로 전면 외출 금지 또는 주거 단지, 이탈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내부에 갇힌 노동자들의 불안이 커졌는데요. 여기에 수일째 최소한의 빵, 라면 등만 나눠주거나 이마저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등 부실한 끼니가 이어졌죠. 그러나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장 차원의 대처로는 감당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장 내에 감염자 수만 2만 명을 웃돌게 되자 감염자들의 충분한 음식과 약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급기야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공장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지시를 기다리던 감염자들은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공장 밖으로 탈출을 감행했고 결국 대규모의 감염자들이 공장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감염 루트가 여러 갈래이기에 짐작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중국인들의 피말리게 하는 요소인데요.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수많은 중국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코로나가 치사율이 높은 위험한 질병으로 인식시켜야만 했고 많은 중국인들의 머릿속에 코로나는 너무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금방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가디언즈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디즈니랜드에서 신형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 소식에 놀러온 전체 인원을 봉쇄 조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웨이보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소식이 퍼지면서 근처에 있던 중국인들은 앞다투어 상하이를 탈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서북 내륙 지역인 칭하이성 시닝시 역시 봉쇄되는 일이 벌어졌죠. 갑작스러운 폐쇄 결정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M1 관광객들마저 꼼짝없이 갇혀야 했습니다. 군 병력까지 동원해 시능시를 포위하여 외부 출입을 봉쇄했고 이 때문에 내부 주민들 역시 쉬는실에 나갈 수 없게 되어 노인들은 물론이고 긴급 환자까지 고생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혼돈에 휩싸인 진행시 내부에서는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 가격이 오이안 하나로 약 9,800원까지 치솟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또 한 번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들 역시 큰 타격을 입으며 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온 나라가 이런 상태가 되니 시진핑의 사면임을 반대하며 항해 시위를 하거나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부 비판을 공공연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 전역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상태에 큰 영향을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은 그동안 중국에 많은 설비를 투자했고 경제 협력을 이었기에 전 세계적인 탈중국 현상이 격화되는 2021년에도 중국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폰 조립 업체의 생산과 출하량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아이폰 14 생산량의 10에서 30%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신형 아이폰의 약 85%는 정저우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 의존 성향이 높은 것 또한 애플이 중국 시장을 버리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플의 중국몽은 이제 꿈으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이번 폭스콘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사건을 겪게 되면서 아이폰 생산에 마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폭스콘은 대표적인 아이폰 생산업체로 상당수의 아이폰이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사실상 애플의 공급망은 대부분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는 말이죠. 세계 최대의 빅테크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지난 4월 애플의 실적 발표 자리에서 팀 쿡 애플 CEO는 중국에서 생기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다음 분기에 약 80억 달러의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죠. 팀 쿡 CEO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가 아이폰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수요 폭증에 따른 공급량 확대를 약속했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팀 쿡은 자기 발언의 책임을 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폰에 사용할 YMPC의 낸드 플랫이 사용도 막히게 되었습니다. 중국 IT 공급망을 차단하고 자국의 IT 장벽을 건설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 때문인데요. 미 행정부의 단호한 조치와 타협 없는 태도의 애플 역시 중국제 낸드 플래시 도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바심을 내며 위기에 놓인 애플과 달리 이 틈에 삼성전자는 크게 앞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출 76조 7,817억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시기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삼성은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시장조사 업체 올마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출하량 6,410만 대를 기록하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 점유율 22%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출하량 5,220만 대를 기록 점유율 17%를 기록하였죠. 게다가 새로운 폼팩터인 폴더블 폰을 앞세운 삼성전자의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Z 플립3 경우 2011년 기준 가장 많이 팔린 폴더블 폰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반면 뒤늦게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던 애플은 아직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들지도 못하는 상황. 2021년까지 폴더블 제품 출시를 연기하면서 상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죠. 이 와중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 5 신규 메탈 스트랩 2종 출시를 하는 여유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8GHz 주파수를 활용한 장거리 5G 통신 시험에서 전송거리와 다운로드 속도에서 업계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들려줬는데요.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